같은 방향 바라보기. 경험을 통해 보건대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생겨난다. 결정적으로 나의 꽃. 너희들은 누구니? 어린 왕자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우리는 장미꽃이야. 장미들이 말했다. 아, 어린 왕자가 짧게 말했다. 갑자기 그는 기분이 울적해졌다. 자기가 기르던 장미꽃이 자신은 세상에 오직 하나뿐이라고 말했던 게 생각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오천송이나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은가? 모두 똑같이 생긴 장미꽃들이 한 정원에 이렇게 모여 있다니. 어린 왕자는 한 장미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너희는 내 장미와 달라. 아직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했다. 너희들은 정말 예쁘게 생겼어. 하지만 너희들의 아름다움은 텅 비어있지. 너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야. 물론 지나치다가 너희들을 본 어떤 사람이 너희가 내 장미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느낄 순 있겠지. 하지만 너희들 모두보다 내게는 내 장미꽃 한 송이가 더 소중해.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날마다 물을 주는 꽃이니까. 그리고 내가 날마다 유리로 잘 보호해주는 꽃이니까. 결정적으로 그것이 바로 내 장미꽃이니까. 길들여진다는 것. 난 너와 같이 놀 수 없어. 여우가 말했다.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아, 미안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렇지만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길들여지는 것이 어떤 거지? 너는 여기의 아이가 아니구나. 여우가 말했다. 무엇을 찾고 있지? 난 사람들을 찾고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길들여진다는 게 무엇일까? 그건 이미 새카맣게 잊힌 말 중에 하나야. 여우가 말했다. 그 말은 서로 익숙해진다는 뜻이지. 익숙해진다고? 아직까지 너는 나에게 수만 명의 어린 소년들과 아무 차이가 없는 그냥 어린 소년에 불과해. 난 너를 필요로 하지 않고 너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나도 너에게는 수만 마리의 여우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한 마리의 여우일 뿐이지. 그렇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 필요로 하게 될 거야.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세상에서 유일한 친구가 되는 거지.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 우리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야간 근무를 나갔다. 먼저 밤을 보낼 준비부터 시작했다. 선창에서 괴짝을 대여섯 개 들고 와서 속을 비운 다음 그것으로 간신히 바람을 막아 그 안에 막산처럼 가느다란 촛불을 하나씩 피웠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의 공터 한복판에 천지 창조의 순간처럼 외로움 속에 인간의 마을을 만들었다. 우리는 괴짝에서 비추는 흔들리는 불빛을 바라보며 사막 한 귀퉁이에서 막연히 구원의 손길을 던져주는 이른 새벽의 붉은 노을이나 무어인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아직까지도 난 그날 우리가 왜 성탄절 분위기를 느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한 사람씩 옛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농담을 건네거나 노래를 불렀다. 분위기는 마치 치밀하게 잘 준비된 축제가 한창 무르익어가는 것처럼 달아올랐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난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바람과 모래와 별뿐이었다. 그것은 트라피스트회의 수도사들에게조차 너무 가혹한 현실이었다. 그렇지만 흐린 불빛 속에서 가진 것이라고는 추억뿐인 7명의 사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보물을 나누듯이 마음의 정을 나누었다. 그 순간 우리는 진실로 우리 자신과 만났다. 오랫동안 우리는 각자 근심에 짓눌려 있거나 아무 의미도 없는 말들만 주고받으며 지내왔었다. 그러다가 위험의 순간을 맞았고 서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모두 같은 운명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상대를 잘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 그 기쁨은 한 사람씩 다른 사람에게로 전해졌다. 우리는 서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른 사람을 이해했다. 마치 감옥에서 갓 나온 죄수가 바다가 무한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으며 놀라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사랑이 깊어질 때 같은 목표를 향해 우리의 마음이 형제처럼 이어져 있을 때 우리는 용기를 얻고 안도의 숨을 내쉰다. 그리고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을 때 사랑은 더욱 깊어진다. 모름지기 동질한 먼 정상을 향해 올라갈 때 하나의 밧줄에 서로를 의지하듯 그렇게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요즘처럼 안락한 세상을 두고 이 삭막한 사막에서 마지막 남은 음식을 서로 나눠 먹으며 우리가 그토록 행복했던 이유는 정말 무엇이었을까? 나에게만 열리는 문.
친구란 당신을 위해 있는 존재이다. 타인에게는 열어주지 않는 마음의 문을 당신에게만 열어주는 유일한 사람이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 난 언제나 나를 순수하게 해주는 곳으로 가고 싶다. 나를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한 것은 내 믿음이나 신념이 아니다. 내 모습 그대로 긍정해주는 당신의 모습이 나 스스로를 관대하게 대하도록 만들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당신에게 나는 한없이 고마움을 느낀다.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다리를 저는 사람을 초대하면 난 그에게 편히 자리에 앉을 것을 권할 뿐 춤을 출 것까지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외로움을 이어주는 다리. 선물을 할 때는 인색하지 말자. 물건을 아끼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에 인색하지 말라는 뜻이다. 선물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외로움을 지켜주는 달이다. 기다림의 우정. 살다 보면 종종 친구들과 헤어진 채 지내면서 그들에 대해 별로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때도 많다.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모를 때도 있지만 그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들도 일부러 소식을 전하지 않고 나도 그들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지내지만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믿음직스러운 친구로 남아있다. 어쩌다 마주치면 우리는 서로의 어깨를 감싸며 반갑게 인사하고 기쁨의 탄성을 내지른다. 그렇게 우리는 기다림의 우정을 이해하게 된다. 친구라는 이름의 나무. 우리는 현재만을 생각하지 않고 먼 훗날을 위해 친구라는 이름의 나무를 심고 가꾸며 살아간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그 나무들이 한 그루 두 그루 사라지기 시작한다. 우리와 함께 지냈던 친구들이 떠나면서 그동안 마음의 휴식처가 되어주었던 나무 그늘도
조금씩 사라진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늙어간다는 슬픔으로 회한에 접곤한다. 조금씩 다가가기. 여우는 말을 멈칫하며 어린 왕자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제발 나를 길들여줘 라고 여우가 말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라고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러나 나는 시간이 별로 없어. 친구들을 만나고 많은 것을 사귀어야 하거든. 인간은 자기가 길들이는 것만 알게 되는 거야. 여우가 말했다. 인간들은 뭔가를 사귈 시간이 없어. 그들은 이미 다 만들어진 것들을 가게에서 사거든. 그러나 친구를 파는 가게는 없어. 만약 네가 친구를 원한다면 나를 길들여줘. 어떻게 해야 하는데? 어린 왕자가 물었다. 자물성이 많아야 해. 여우가 말했다. 일단 내게서 조금 떨어진 풀밭으로 가서 앉아. 나는 너를 곁눈질로 몰래 조금씩 훔쳐볼 거야. 넌 아무 말도 하지 마. 말이란 오해의 원인이 되거든. 그런 다음 너는 날마다 내게로 조금씩 다가오는 거야. 언제나 같은 시각에 찾아와주면 좋겠어. 만약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내 마음은 3시부터 설레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기다려지겠지. 그러다가 4시가 되면 흥분해서 안절부절 못할 만큼 행복할 거야. 그런데 네가 만약 아무 때나 불쑥불쑥 나타난다면 언제부터 너를 기다려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 또 곱게 마음을 단장하고 널 기다리는 행복감을 느낄 수도 없어. 그래서 의식이 필요해. 여우가 말했다. 의식이라고? 그게 뭔데?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것은 이 날을 다른 날과 다르게 만들고 지금 이 시간을 다른 시간과 다르게 만드는 거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는 별과 우물과 고통에 친숙해졌다. 그러나 별과 우물 그리고 고통 그 자체는 내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 내 정신이 내게 부여한 의미대로
그것들을 형상화하지 않는 동안에는 말이다. 나를 바라보는 너. 수없이 많은 별들 중 어딘가에는 분명 한 송이 꽃이 피어 있을 것이다. 그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별을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의 꽃이 저기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겠지. 너를 생각나게 하는 것. 저것 좀 봐. 저기 건너편에 있는 밀밭이 보이지? 난 원래 빵은 안 먹거든. 그러니 밀밭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니? 밀밭을 쳐다보면 생각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것은 슬픈 일이야. 그런데 네 머리카락은 밀밭처럼 황금색이구나. 네가 만약 나를 길들여준다면 난 정말 행복할 거야. 밀밭의 황금색을 보면 금방 내 생각을 하게 될 테니까. 그러면 밀밭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도 정겹게 들리겠지. 우정의 비밀. 좋은 벗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함께 겪은 수많은 추억, 괴로운 시간, 어긋남, 화해, 갈등. 우정은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다. 언어의 무력함.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미친 듯한 바람이 나를 뒤흔들어 놓았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 앞에 놓이자 나는 인간의 언어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달았다. 그리고 왜 사람들이 극단적인 상황에 부딪혔을 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지도 깨달았다. 언어란 인간의 경험에 따라 그 표현이 적절히 바뀌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하다. 인간은 실제로 그 일이 닥쳤을 때는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 예를 들어 배가 좌초한 끔찍한 경험을 수려하면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사건을 겪고 난 다음 머릿속으로 그 일을 다시 되새기면서 새삼 두려움을 느끼는 것 때문이지
당시에 꼭 그런 느낌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편견을 갖는다는 것. 누군가를 평가하기 위해 사람들은 흔히 그가 살아온 인생이나 그가 했던 일들을 정리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다. 정리하고 언어로 설명하는 일은 이미 그 속에 누군가의 판단과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함께 일하는 기쁨. 직업의 위대함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사람을 한 곳으로 모아준다는 것에 있다.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기쁨이다. 우리가 물질의 충족만을 위해 일한다면 그것은 감옥을 만들어 스스로 독방 안에 자신을 가두는 것과 같다. 인생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지 못하는 쓰레기 같은 돈과 함께 그 안에 외롭게 갇히는 것이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지난날 내가 겪었던 순간들 중에 소중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준 순간들을 헤아려 보면 그것들은 모두 물질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오랜 시간 동고동락한 친구의 우정은 아무리 돈을 많이 주어도 살 수 없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함께 이겨낸 고난이 언제나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었다. 야간 비행과 찬란하게 빛나는 수많은 별들 속에서 몇 시간 동안 맛본 황홀한 광경은 돈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다. 위험한 비행을 마치고 다시 만나는 땅, 나무, 꽃, 여인, 미소들. 싱그러운 생명력으로 채색되어 아침이면 우리에게 새로운 선물을 안겨주며 우리의 노고를 위로해주는 작은 음악회와 같은 것은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 진정한 기적. 우리를 살게 하는 그 힘의 방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또 우리를 친구의 집으로 유혹하는 그 손짓은 어디서 오는 걸까? 친구의 존재를 나의 소중한 일부로 만드는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인 걸까? 진정한 기적. 그것은 소리 없이 일어난다. 결정적 사건. 그것은 실로 단순하다.
거대한 손길. 사랑의 손길은 너를 꼭 붙들고 너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잡아준다. 사랑의 손길은 그렇게 너를 온몸으로 감싸 안는다.